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828 전월세 대책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세제,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삶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828 대책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왜 미친 전월세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국토부를 출입하고 있는 경제부의 최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는 한겨레에서만 10년이 넘게 부동산 영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고 금리 내릴 테니 집을 사라,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세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세금 대책은 첫째가 이제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한 거죠. 지금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금 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9억 원 초과나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2%, 그리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차등해서 세율을 좀 내리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6억 원 이하 주택이 1%로 크게 내리는데요.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90% 이상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한 89%의 비율로 6억 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1% 세율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대책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장기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하나는 수익 공유형이고 하나는 손익 공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을 1% 내지 2%의 저리로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빌리는 거죠. 집값의 40%에서 70%까지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빌린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에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아니면 20년 만기 상환이 될 경우에 그 집값에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이 차익과 손실을 이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겁니다. 주택 구입자가. 그래서 아주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손익공유형은 예전에 1990년대 영국에서 도입이 돼서 좀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수익공유형은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게는 70%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네.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에 3억 5천까지, 적게는 1%, 많게는 그렇죠.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수익 공유형인데, 수익 공유형의 경우는 70%,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주택 구입자가 혼자 떠안습니다. 책임은 지는 건데, 수익이 났을 때는 그것을 이제 기금과 공유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주택 기금이 가져가는 것은 그 1.5%의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3% 정도, 5% 정도로 제한할 걸로 이렇게 정부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두 모기지 제도,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한 제도입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좀 부족하신 전세 세입자한테 좀 유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이 적합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목돈으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전세금이 올랐을 경우에 올린 전세금을 주지 않고 아예 그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들 제도가 무주택자한테 적용되긴 합니다만은 모든 무주택 가구주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무주택 가구주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대상 주택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그리고 집값도 6억 원 이하,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기금을 무작정 풀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도 이렇게 수도권과 광역시로 제한한 것은 어느 정도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서 집값의 하락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의 그 공급에 크게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았었죠. 지난번 4.1 대책에서는 분양주택의 물량을 획기적으로 좀 줄이는 쪽으로 잡았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물량은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되는 물량이 좀 생기는 효과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1만 가구씩 꾸준히 임기 내 공급하는 것으로 큰 틀의 이제 공급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당장은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전월세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금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들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사거나 임대를 한 다음에 그걸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거든요. 이걸 지금 9월부터 12월 넉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2만 3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지금 팔리지 않은 주택들이죠. 예, 이들 주택이 전국에 한 2천 가구가 지금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올 연내에 바로 전세 주택으로 돌려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뭐 그런 대책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야당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은 뭐 그 기존과 변함이 없는데요. 전월세 상한제가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그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선불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올라갈 못 올릴 임대료를 좀 미리 이제 올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뭐 새누리당에서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이전에 검토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4.1 대책에서 나왔던 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 운영이라든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같은 게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지금 지연되고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들 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월세 상한제와 맞바꾸는 뭐 그런 빅딜을 추진한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정부가 8.28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런 빅딜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단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그 8.28 대책의 효과를 좀 평가해 보도록 하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다.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번 대책의 포커싱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첫 번째로 앞세우고 있는 것은 기존 4.1 대책에서 밝혔던 그리고 추진하기로 했던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그리고 또 수도권 신도시에 지금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직 증축 허용 같은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이런 대책은 세입자보다는 매매 시장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비판이 하나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정부로서는 지금 전월세 시장의 지금 전월세난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전세가 지금 사라지면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지금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전세에 머무르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돌린다면 전월세난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매매 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히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린다거나 또 이제 장기 저리에 모기지를 무주택자한테 공급한다거나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대체로 혜택이 맞춰진 그런 대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가계부채입니다.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폭탄이라고 하는 이 폭탄의 뇌관을 자극할 거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게 현실이고요. 최근 집계로는 거의 1천조 원에 육박한 그런 가계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책이 대체로 보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집을 다주택을 구입해서 그것을 임대를 놓는 경우에 세제나 금융적 혜택을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이른바 미친 전세. 이제는 우리들 귀에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미친 전세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는 34평형 이른바 전용 면적 25.7평의 아파트의 경우 전세값이 9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전세값은 뭐 가파르게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게 2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누적된 가격이 한꺼번에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체감하는 그 전세값의 상승이 만만치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세 시장의 구조 변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보증부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 전세값이 예를 들어 뭐 3억에서 3억 5천이나 4억으로 올라갔을 때 오른 분을 지금 집주인들은 월세를 요구하는 거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 안정돼 있고 그리고 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상황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른바 월세 시장, 이른바 뭐 서구용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전세 시장이 줄어들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역시 상당히 가파른 겁니까? 예, 올해 지난 7월까지 지금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월세량이 약 한 80여만 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가 월세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건데요. 10가구 중에 4가구면 지금 상당히 많아진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였는데요. 올해 좀 가파르게 좀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부동산 시장 환경을 전제로 최 기자가 보시기에 전월세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전세난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난은요. 전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즉 전세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유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전세 방식으로 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조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많이 구입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세난은 꾸준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월세로 지금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은 월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차분히 마련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월세와 관련해서는 봉급생활자로서 한 5천만 원 이하 연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월세 소득공제가 좀 대폭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 월세액의 50%까지 그리고 300만 원 한도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60%까지 해서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내는 분들이 소득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제도만 지금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월세 쪽의 경우는 가격의 임대료의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상한제 같은 것들도 도입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히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매매 수요는 실종됐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은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그나마 전세 물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다급한 처지가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대책은 집을 사도록 유도해 집값을 더 받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는 포화인 상태라 매매 수요를 부추긴다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집 없는 서민보다는 집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너무 원칙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더욱 안정되도록 유도하면서 과도기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월세 상한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상한제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경제부 최종훈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